자, 제 4장 도형의 이동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형의 이동은 크게 평행 이동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도 배웁니다.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두 가지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행 이동은 우리가 이제 좌우로 종이 위에 있는 어떤 바둑알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 있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평행 이동을 하는데 좌표 평면상에서의 움직임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비스듬하게 옮겨질 수 있지 않나요? 이제 그것도 X 방향으로 먼저 움직인 다음에 Y 방향으로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평행 이동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X축, Y축 방향 두 가지예요. 그걸 먼저 알고 시작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평행이동은 이걸 한번 메모를 해볼까요? X축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이 있어요.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평면에서는. 물론 공간에서는 이제 하나가 추가되죠. Z축 방향으로도 평행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건데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을 나눠서 할 거예요. 점은 쉬워요. 뭐냐면 이 그림상에서 보면 원래 점 P가 좌표가 x, y였어요. x좌표 A, y좌표 A.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원래 x였던 수가 x좌표가 거기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a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점의 이동은 이동한 만큼 좌표에다 더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도 마찬가지예요. 자, y도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y도 y에서 b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원래 좌표가 y였잖아요. 그죠? y였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b를 해서 자, 왼쪽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좌표니까 y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y 플러스 b가 됩니다. 간단하죠?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플러스합니다. 더합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더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점의 좌표가 p점 x, y였다고 했을 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결과는 이제 q점, p와는 다른 점이 되겠죠. q점이라고 x좌표는 x 플러스 a, y좌표는 y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합니다. 이거를 평행이동이라 불러요. 평행이동. 자, 이것도 일종의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 표현이 가능해요. t라고 쓰는 거는 번역하다, translate, transfer, translate 이렇게 전달하다 이런 뜻으로 대문자 t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도형의 평행 이동을 보도록 할게요. 도형의 평행 이동. 도형은 점의 이동과는 좀 달라요. 점의 이동과는 다르게 자, 여기 도형 좌표 평면 위의 도형 미지수가 x, y를 가진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좌표 평면 위의 도형을 이렇게 f x, y 골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똑같아요. x축의 방향으로 각각의 점을 도형의 모든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도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이상하죠? 아까 점에서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 b만큼 이동하면 x 플러스 a가 되고 x 플러스 b, y 플러스 b가 되는데 도형의 이동은 마이너스로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뒤에 본문에서도 아주 잘 설명이 돼요.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왜 부호가 왜 x-a가 되고 왜 y-b가 될까? 자,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원래의 점의 좌표가 x, y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x, y입니다. 자, 그거를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후의 점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x, y는 다른 점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 이 프라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x와 y와 다른 점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동하겠죠? 자, 이동한다고 한다면 보세요. x 프라임, y 프라임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원래 이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은 f에 문자를 x 프라임을 쓰고 y 프라임을 쓰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이퀄 0이었죠. 그죠? 도형의 방정식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x, 임의점이 도형 위의 임의점이 xy면 당연히 fxy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형 위의 임의점이 x, y, x 프라임, y 프라임이면 도형의 방정식은 당연히 fx 프라임, y 프라임 이퀄 0이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x와 x 프라임의 관계를 따지면, 자, x 프라임은 x를 a만큼 이동해서 되겠죠. 그죠? x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점이 바로 x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그 점이 x 프라임이니까 x 프라임은 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똑같이 y 프라임도 마찬가지예요. y 프라임은 y 값에 b를 더해서 y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y를 b만큼 평행이동해서 y 프라임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평행 이동하기 전의 방정식은 알고 있어요. fxy는 0. 이건 알고 있지만 평행 이동한 후의 방정식은 몰라요. 문제가 이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평행 이동하기 전의 방정식, 얘는 알아요. 그러면 평행 이동한 후의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 평행 이동하기 전의 방정식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요 식을 이렇게 바꿉니다. x는 꼴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 항에서 a를 향해서 x는 꼴로 바꾸니까 x 프라임 마이너스 a가 되겠고,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y에 관한 관계식 fx, y 이퀄 0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대입하면, 자, 대입해 볼까요? 자, f에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 오케이, 이제 프라임에 대한 방정식을 찾았죠, 그죠? 자, 그런데 x 프라임, y 프라임도 그냥 의미는 x, y가 그냥 실수란 뜻이에요. 실수. 그러니까 굳이 프라임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다 구한 다음에는 방정식을 쓸 때는 그냥 x 임의 실수, x 프라임 임의 실수니까 프라임 너무 귀찮아, 복잡해 보이고 싫어. 그래서 그냥 프라임을 다시 x로 써주는 거예요. fx-a, y-b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책에 그림이 있겠지만 노트에다가 좌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도 그리면서 노트에다 한번 다시 옮겨 적으면서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점의 평행이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은 말 그대로 x 좌표에 a, y 좌표에 b를 그냥 더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원점에 있던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 원점에다가 플러스 b,
그러면 원점 x좌표 0에다 a를 더하면 a가 되겠고 y좌표 0에다 b를 더하면 b가 되겠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임의점 x, y도 마찬가지예요. x의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옮겼다고 한다면 자 옮겼어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이렇게 플러스 a 플러스 b만큼 평이동했을 때 x좌표에다 a를 더하고 y좌표에다 b를 더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간단해요.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점을 a, b로 이동하는 평이동은 x좌표 a, y좌표 b를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자, 여기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5,-4가 원점으로 이동된대요. 그러면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5,-4를 에다가 x축의 방향 n만큼 y축의 방향 n만큼 평이동하면 5 플러스 m 그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n이 되겠잖아요. 근데 그 값이 원점이 되니까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간단하게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m은 마이너스 5, n은 플러스 4. 간단한 거예요. 자, 반면에 도형의 평행이동은 처음에 배울 땐 누구나 다 이상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왜 갑자기 점의 이동은 부호가 안 바뀌었는데 도형의 이동은 왜 바뀔까? 그걸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죠. 그죠? 왜 바뀔까? 바뀌는 이유는 옮겨진 후에 도형의 방정식이 fxy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이거는 이제 원이네요. 그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이거는 원은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이 원점에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하면 원의 중심이 3만큼 2만큼 이동하니까 중심이 3,2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근데 반지름은 안 바뀌어요. 평행 이동해도 모양이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 왜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는데 왜 x 대신에 x-3을 쓸까? y 대신에 왜 마이너스를 쓸까?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그림보다는 아까 미지수 xy로 쓰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일반적으로 도형의 방정식 fxy는 0이죠. 그죠? 그런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요. 그럼 그림을 잘 보면 평행 이동한 후의 방정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평행 이동하기 전의 방정식을 fxy, 0 그리고 평행 이동한 후 xy가 평행 이동한 후에 점을 표현하잖아요. 일단 그죠? 점을 표현할 수 있죠. 그걸 x y 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 이동한 후에 이 도형의 방정식은 f x 프라임 y 프라임 이퀄 0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 도형 평행 이동 후에 도형 위에 임의점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도 f x 프라임, y 프라임 이퀄 0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행 이동한 후의 방정식을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평행 이동하기 전의 방정식 f의 x, y는 0은 이건 우리가 알아요. 오케이. 너는 내가 알아. 하지만 평행 이동한 후의 식은 뭐야? 몰라.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해서 평행 이동한 후에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보자. x와 x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자.
x에다가 a를 더했더니 x 프라임이 되죠. 아래 그림을 보세요. y에다가 b를 더했더니 y 프라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x 프라임, y 프라임에 관한 식을 우리가 몰라. 대신에 xy에 관한 식을 알아. 그래서 이항하는 거야. 자, a를 이항하니까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가 되겠고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x의 값, y 값을 구했어.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식 fxy 이퀄 0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 대입했더니 자, f의 x, y 이퀄 0에다가 자, 대입합니다. 대입하는 거를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어요. 대입해요. 자, 여기다 x 이퀄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이퀄 y 프라임 마이너스 a를 대입. 그러면 당연히 f의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죠? 대입한 거니까. 자, 이제 완성이 된 거야. 끝난 거야. 끝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x, y 이거 어차피 미지수잖아, 니네들. x 프라임, y 프라임. 이거 프라임 너무 귀찮은데? 복잡해 보이고. 어차피 니들 실수잖아. 그냥 미지수를 나타낸 거잖아. 그래서 떼버린 거예요. 떼버려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떼버리고 f의 x-a, y-b 이퀄 0. 자, 어차피 xy 평면 위에 방정식이다 보니까 xy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걸 반복해서 계속 써봐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가 됨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뭐 간단해요. 부호 반대로 바꿔요. 빼요. 뭐 이렇게 외울 수 있는데 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이건 평행이동을 나타내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때 함수식, 원래의 함수식 방정식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합니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2번을 볼까요? 여기 직선의 식이 있습니다. 뭐 직선, 원, 포물선 다 똑같아요. 평행이동은. 자, 그러면 1번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 이만큼이면 x 대신에 x의 값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면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둘 다 x축의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됩니다. 직선을 평행이동하게 되면 평행한 직선이 돼요.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석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밑줄 그어놔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x 대신에 x 마이너스 대입,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대입 이렇게. 자, 보기 3번을 볼게요. 보기 3번. 이거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일반형에다 그대로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자, 만약에 표준형으로 바꿨어. 응? 그러면 여기 x 동그라미 해보고요. y 동그라미 해볼까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대입해서 전개하는 건 쉬워요. 뭐 그냥 풀만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중심이 바뀌고
반지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을 평행이동해도 반지름의 크기가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좌표축의 평행이동은 전에 배우다가 아이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뺐어요. 그냥 통과해도 됩니다. 자, 필수 예제 4-1번을 볼까요? 점 5,1을 1,2로 밑줄 그어보세요. 평행이동. 자, 그러면 이런 걸 표시를 해보세요. 자, 5,1인데 5,1이에요. 자, 5가 1이 됐어요. 그리고 1이 5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x의 방향으로 5에다가 뭐를 더하면 1이 될까요? 마이너스 4죠. y에다가 1에다가 뭘 더하면 5가 될까요? 플러스 4입니다. 그 얘기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점을 이동해 볼까요? 자, 원점 0,0 똑같아요.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똑같이 따라서 써보세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자, 0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0에다 플러스 4, 4네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점의 이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을 1,1로 밑줄 그으세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의하여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이 3,1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동할 때 A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했더니 3,1을 지난다요. 3,1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풀이를 보고 설명해 줄게요. 자, 원래 처음 방정식은 몰라요. 그죠? 근데 일단 원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 방정식의 상수항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방정식 L을 ax 플러스 by는 0으로 둡니다.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후의 방정식은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을 대입하는 거죠. 그죠? 전개해 보니까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b는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3,1을 지난다고 그랬어요. x에다 3, y에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게 되면 a, b에 관한 간단한 식이 나오죠. b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맨 처음 식 ax 플러스 by는 0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b에다가 2의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항이 공통항이 됩니다. 그죠? 공통항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면 자, A가 0이면 B도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선이 안 돼요. A가 0이면 B도 0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닌 경우에 양변을 A로 나누는 겁니다. 자, 나누기 A. 그래서 x 플러스 2y는 0. 이라고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4-1번을 볼게요. 3,1을 1,3으로 이동하는 평행이동 A예요. 4,를 이동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평행이동한 식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써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3,1입니다. 얘를 이제 이동을 평행 화살표로다 표현해 보여요. 이렇게. 근데 그 결과가 1,3이 됐어요. 3에다 뭘 더하면 1이 될까? 당연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1이 되니까 y좌표 1에다가 뭘 더하면 3이 될까? 2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평행이동하는 걸 찾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평행이동으로 4,5를 이동하라 합니다. 자, 그러면 써보는 거예요. 자, 4,5를 쓰고요.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표현해 볼까요? 평행이동 똑같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이렇게 따라서 적어봐요. 평행이동을 화살표로 표현하면 굉장히 좀 효율적이라고 할까요? 이해도 쉽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2가 되겠고요. 5에다가 2를 더하면 7이 됩니다. 뭐야? 아, 선생님 미안합니다. 4,5를 옮기라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4,5로 옮겨지는 점인데,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 A, B가 있는 거야. 문제를 안 읽고 풀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X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4,5가 되는 AB죠. AB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왜냐면 A 빼기 2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도 B 더하기 2가 7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항에서 간단하게 A 값 6, B 값 5. 아, 갑자기 7을 또 7로 적으면 5죠. 그래서 3. 한번 잘못 보면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을 풀 수 있어요? 이걸 잘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자, 4-2번을 볼까요? 원점을 3,2로 이동하는 평행이동. 그러면 일단 이걸 보면 먼저 평행이동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0,0을 쓰고요. 원점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이용하라고 했죠? 그죠? 화살표를 긋고요. 그 다음에 이동한 후의 점 3,2로 쓰세요. 자, 그러면 0이 3이 되고 0이 2가 됐잖아. 자, 그러면 위에다가는 x의 방향으로 화살표 3만큼, 아래는 y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쓰는 거예요. 3만큼, 2만큼.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도형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여기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y 대신에 뭘 대입할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x, y라고 쓰고요. 평행이동을 한 번 더 써볼까요? 자, 도형의 평행이동입니다. x의 방향으로 3만큼, y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했더니 이렇게 쓰면 더 헷갈리겠다. 점의 평행이동이다 보니까 그지? 이걸 함수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앞에다 f를 쓸게요. fxy = 0. 자, 그러면 f에 x-3 y-2 = 0이 됩니다. x 대신에 x-3 y 대신에 -2를 대입해 보세요. 자, 먼저 원래의 방정식을 한번 써줘봐요. 처음에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 = 0을 한번 써줘봐요. 그리고 평행이동을 화살표로 한번 나타내보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평행이동에 관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을 써줘요. 자, 그런 다음에 x 대신에 x-3 그리고 y 대신에 y-2를 대입해주면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얘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x-3 플러스 3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3
부호가 틀렸나 보다. 부호가 틀렸나 봐요. 예, 여기 문제를 잘못 보고 플러스 5를 마이너스 4로 썼네요. 네, 미안합니다. 그냥 그대로 계산할게요. 예. 자, 그냥 그대로 쓰고요. 중요한 건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세요.